MBTI로 보는 우리 연애, 우리 결혼. 안녕하세요. 결혼 도와주는 언니 덕언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자주 싸우는 원인이나 자주 싸우는 패턴에 대해서 MBTI의 첫 번째 성향인 외향형과 내향형의 성격 차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갈등의 원인이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을 서로 배려하면서 의사소통을 좀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얘기해 보았는데요. 지난 영상을 혹시 보지 못하셨다면 외향형과 내향형의 영상을 참고하셔서 먼저 보시고 이번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MBTI의 두 번째 유형인 감각형과 직관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외향형과 내향형의 같은 경우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외향형인지 내향형인지 잘 구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쉽게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오늘 이야기하게 될 감각형과 직관형 같은 경우는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인식에 대한 문제로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유형인지 또 상대방은 어떤 유형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서 MBTI 무료 검사지를 체크해 보시고 내가 어떤 유형인지 먼저 알고 난 이후에 영상을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검사지를 해보지 못하셨다면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여기 위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검사해보시고 영상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단어들을 좀 들어보시면서 어떤 단어들이 나를 더 잘 설명해 주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 사실적, 구체적인, 과거와 현재가 중요한, 변화보다는 루틴을 즐겨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추상적, 통찰력 있는, 의미 있는, 변화가 더 좋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에 열거한 사실적, 구체적인, 과거와 현재 중심적인, 경험적인 또 변화보다는 루틴함을 즐겨하는 성향이세요? 아니면은 두 번째에서 열거한 추상적이고 통찰력이고 의미가 더 중요하고 미래지향적이고 변화를 즐겨하는 성향이세요? 앞에서 열거한 단어들이 나를 잘 설명해준다 하신 분들은 바로 감각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뒤에 열거한 단어들이 나를 더 잘 설명해준다 하신 분들은 바로 직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형과 직관형을 구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학생들과 워크숍을 할 때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지금 생각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거 3가지를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달 안에 3kg 감량하기, 안 좋은 습관을 21일 동안 고쳐보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한 달 안에 끝내기. 이렇게 숫자와 기한을 두어서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직관형의 분들은 원하는 것을 3가지 얘기하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세계적인 코로나 종식 선포, 남북 통일, 세계 평화. 이렇게 둘이 뭉실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직관형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감각형과 직관형의 같은 경우는요, 외향형과 내향형의 차이보다 더 큰 갈등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외향형과 내향형의 경우는 태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서로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쉬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감각형과 직관형의 같은 경우는 같은 상황도 다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더 큰 간극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감각형과 직관형의 세계관 차이 자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 감각형과 직관형의 커플을 데이트 상황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감각형과 직관형의 커플이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합니다. 이 둘은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데요. 어떤 영화를 볼지에서부터 서로 의견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감각형은 어떤 영화를 좋아할까요? 현실 로맨스를 다룬 영화나 범죄나 실제적인 이야기를 다룬 다큐 형식의 영화, 아니면 82년생 김지영과 같은 한 세대를 그린 인물 중심의 이야기를 그려나가는 그런 영화를 좋아합니다.
직관형은 어떤 영화를 보고 싶어 할까요? SF나 할리우드 액션, 또 공포나 스릴러와 같은 좀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그런 영화들을 더 선호하겠죠. 영화를 봤으니 다음 코스는 어디일까요? 밥을 먹으러 가야겠죠. 밥을 먹는 장소를 정하는 데에서도 감각형과 직관형은 갈등이 또 한 번 생깁니다. 감각형은 어디에서 먹고 싶어 할까요? 늘 가던 곳이나 또 늘 가던 맛집, 늘 먹던 메뉴를 먹고 싶어 합니다. 직관형의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고 싶어 할까요? 늘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직관형은요, 새로운 식당을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신메뉴를 먹어보는 거죠. 영화도 밥도 직관형이 선호하는 곳으로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관형이 미안했는지 현실형에게 선물을 하나 주는데요. 바로 인형입니다. 인형은 정말 현실형이 가장 싫어하는 선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실형이 인형을 받고 난 반응은 어땠을까요? 도대체 이 인형은 어디서 산 거야? 갑자기 나한테 이 인형을 주는 이유가 뭐냐고. 어디서 얼마 주고 샀어? 어디에 쓰려고 나한테 선물을 주는 거야? 하지만 직관형은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형 같은 네가 너무 생각나서 인형을 샀어. 내가 어렸을 때 인형놀이 하는 거를 정말 좋아했거든. 그래서 인형을 보니까 너도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백화점에서 10만 원 주고 샀는데 어때? 이렇게 직관형은 인형과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스토리를 연관시키면서 현실형에게 이런 의미에서 너에게 인형 선물을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실형은 정말 분노가 더 치밀어 오르겠죠. 직관형과 감각형은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각형은요, 변화를 싫어하고 루틴한 것을 즐겨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나 자는 시간은 일정한 편이고 늘 하던 대로 루틴하게 살아가는 것을 더 편해하는 성향입니다. 직관형의 같은 경우는요, 밤을 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날 늦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썰을 풀고 보니 남편이랑 저의 경우도 왜 이렇게 갈등 상황이 많았는지,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부분이 많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감각형이고 남편은 직관형인데요. 저는 드라마를 볼 때도 의사나 변호사가 나오는 그런 현실적인 드라마나 응답하라 시리즈 같이 한 세대를 표현한 그런 시대극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딸아이와 함께 겨울왕국 1을 봤는데요. 제가 처음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남편이 그랬어요. 이거 우리 같이 영화관에 가서 봤었던 거잖아. 근데 왜 처음 본 것처럼 말해? 그때 저는 순간 이걸 내가 영화관에서 봤었던가? 나는 애니메이션은 영화관에서 절대 안 보는데 내가 이걸 봤었다고? 그렇게 저에게 기억에 남지 않을 정도로 애니메이션 영화를 같이 봤던 기억은 저에게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럼 저는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 같은 대작인 영화를 보았을까요? 물론 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전 볼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을 마법사들의 이야기나 반지의 제왕 같은 스토리를 다룬 영화들은 아무리 대작이라고 한들 저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반대로 직관형인 저희 남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 남편이 편의점에서 또 새로운 맛이 나왔다면서 새로운 맛의 맥주와 새로운 맛의 우유를 사왔는데요.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늘 먹던 맛있는 맥주가 있는데 왜 새로 나온 우유를 사오냐는 거죠. 호박고구마 우유 혹시 드셔보셨나요? 호박고구마 우유, 이런 우유들은 정말 시도하고 싶지 않은 우유들이거든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그게 어떤 맛이든 내가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새로운 맛이라면 무조건 픽해오는 이상한 습관을 가졌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노란색 꽃 화분을 하나 사들고 오더라고요. 저는 꽃을 사온 남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디서 사왔어? 물은 얼마나 한 번씩 주면 돼? 이 꽃은 물을 오늘 준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바로 줘야 되는 건가? 왜 노란색 꽃을 사왔어? 이런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직관형인 남편이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네가 코스모스를 좋아한다고 해서 노란 꽃을 사왔어. 이 꽃? 물 언제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예뻐서 사왔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코스모스를 좋아하는 저에게 왜 노란색 꽃을 사다 주는 것이며 언제 어떻게 물을 줘야 하는지 또 모르는 꽃을 저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정말 간극이 크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나요? 감각형과
직관형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감각형은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구체적이고 말을 두괄식으로 하는 것을 더 선호하거든요. 감각형은 이성에게 고백할 때도 나랑 사귈래? 나는 너 좋아해. 이렇게 돌직구 스타일로 고백하는 것이 감각형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직관형은 문제의 핵심을 말하기 전에 그 상황 설명에 대한, 그 배경 설명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직관형은 이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많이 걷기도 했고 지금 식당 보니까 문 연대가 없네. 우리 집에 가서 라면 먹을래? 라면 먹고 갈래? 이런 표현은 바로 직관형에게서 나온 표현인 거죠. 감각형에게 연애하자고 하거나 결혼하자고 설득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혼 준비를 하는 커플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같이 살 집을 보여준다던가 재정 상태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 달에 이만큼씩 저축을 하면은 이만큼의 수익을 얻어서 우리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부모님께는 명절에는 이렇게 챙겨드리고 생신에는 이런 것들을 챙겨드려서 더 화목한 가족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준다면 감각형은 설득이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감각형을 결혼 박람회 같은 데 아예 데려가서 같이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 준비하나 보여주는 것도 감각형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직관형에게는 결혼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직관형의 같은 경우는 빅픽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만약에 결혼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 우리 결혼하고 나면 미국 가서 각자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면서 사는 건 어떨까? 우리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면 제주도에 가서 살아보는 거야. 그렇게 우리의 노후는 안정되고 평화로울 거야. 직관형은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혼의 행복한 그림을 줄 수 있다면 직관형은 그런 빅픽처의 마음이 이끌려서 결혼을 결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감각형은 직관형에게 빅픽처를 제시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빅픽처를 제시했을 때 직관형이 마음껏 상상할 수 있도록 이야기의 통로를 열어주는 거죠. 하지만 그 빅픽처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앞으로 해야 돼. 그렇게 자세한 방법까지 알려준다면 직관형은 마음이 또 다칠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각형과 직관형은 서로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고 서로 어떻게 배려해 줄 수 있을까요? 감각형은 직관형에 대해서 답답해하거나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각형은 직관형의 숨은 의도나 내가 더 이해해야 할, 내가 더 알아차려야 할 감정은 없는지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빙빙 돌려서 말하고 있거나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직관형을 더 주의 깊게 세심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직관형은 감각형을 어떻게 배려해 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말을 빙빙 돌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형이 원하는 두괄식의 언어로 이야기해주면 감각형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구체적인 예시를 들으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감각형에게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말들은 되도록이면 자제하고 문제 위주의 말들로 또 해결 위주의 말들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어떠셨어요?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서 감각형과 직관형의 차이가 생각보다 간극이 굉장히 커지고 갈등도 커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사고형과 감정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갈등 스토리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결혼 도와주는 언니 덕언니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